한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대마도는 사실 한국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한국 영토로 편입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 영토 편입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한국 전쟁을 위한 병참기지 및 전략 생산국으로 바뀌었으며 미국이 일본을 다시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로비로 인하여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일본 편을 들어주게 되어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대마도는 연간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가볍게 방문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대마도에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반한 감정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대마도를 방문하기에는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아서 코로나 전에는 대마도 방문 관광객의 99%가 한국인이었습니다. 대마도에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반한 감정이 있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많이 가고 관광 수입도 상당했지만 나이 많은 비매너 낚시꾼 아저씨들의 개매너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한국인들은 오지 마라고 혐한하는 업소들이 많았습니다. 대마도에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반한 감정이 있는 이유. 보통 이렇게 혐한이 짙은 세대들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이 정체된 반면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상승하는 것을 겪은 40대, 50대라는 점에서 이들이 혐한을 한다고 해서 그다지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의외로 대마도에서는 여든이 넘은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반한 감정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은 역사적 상황에서 발생되었습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대마도는 한국 고유 영토입니다. 실제로 한국전쟁 이전 한국 정부는 대마도 반환을 93회 주장하였으며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시를 받고 있던 주권을 가지지 못한 일본, 특히 대마도 주민들에게는 한국이 언제라도 대마도를 침공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서 더 이상 공식적으로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유야무야 되었지만 전쟁 중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반일 감정이 사그라든 건 절대 아니었다. 공산군이 낙동강까지 내려와서 미국이 일본인들을 참전시키려고 시도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군에게 겨눈 총을 돌려서 일본인들부터 쏴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에게 식민지를 당하였던 한국 입장에서 일본은 북한 빨갱이보다도 더 싫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선이 교착 상태가 되고 미국이 일본을 공산주의 저지선으로 이용하기 위해 일본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내용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조약이 발효되면 전쟁 중으로 풍비박산난 한국의 국력으로는 한일 관계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킬 수 없을 것을 걱정하여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직전인 1952년 1월 다음과 같은 평화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빗금친 지역은 전부 대한민국의 영해이므로 대한민국에 허가받고 배를 띄우라는 내용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일본과의 협의 따위는 없었고 일본 입장에선 자신의 바다라고 생각한 동해에 대해 대마도 북쪽, 서쪽으로는 배도 띄우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멋대로 영유권을 주장한 점에 대해 극렬히 반발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극렬히 반발했지만 근데 그래서 뭐? 아직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기 전이어서 주권이 없는 상태였고 이걸 중재해야 할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이제 짐 싸서 돌아가는 판이었기에 일본의 극렬한 반발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애초에 한국 정부가 일본을 물먹이기 위해 타이밍을 각 재고 있다가 터뜨린 것이었기에 평화선을 근거로 일본 어선들을 철저하게 단속하였습니다. 당시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긴 했지만 어차피 공산군 측 해군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증발한 상황이었기에 대한민국 해군은 평화선 근처를 순찰하다가 일본 어선이 보이기만 하면 위의 사진처럼 다짜고짜 너희들은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했다라며 다짜고짜 납포해서 일본 어민들을 복날 개잡듯 패버린 다음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한 너희들의 죄를 시인해라 라는 문서에 답정너 식으로 몽둥이 찜질을 하며 서명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해군과 해양경비대들이 이런 식으로 평화선 근처에 있기만 하면 다짜고짜 일본 어선들을 납포하고 어민들을 반쯤 죽여놓을 때까지 구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일본 어민 중에서는 대한민국 해군만 보이면 정선 명령 불응하고 도망가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순순히 정선한 이들도 반쯤 죽여놓은 상황에서 정선 명령에 불응한 이들은 대개 그 끝이 좋지 못했다. 대한민국 해군이 저 새끼들은 뒤가 구려서 도망가는 거다라며 다짜고짜 한 포를 날려서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권 개념이 발달한 오늘날 입장에선 북한이나 조폭 집단들도 아니고 무슨 막갑하냐고 경악할 일이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외교는 좋게 말해 상남자식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북한처럼 뒤가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막무가내에 기겁한 일본이 항의하자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영해를 침범한 선박이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면 이를 격침시키는 게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태평양 전쟁 시기를 겪었던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더러운 조센징들이 천황 폐하의 배에 타려고 하느냐 라며 일본 해군에서 조선인은 수병으로도 태우지 않았을 정도로 극심한 차별을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일본이라면 이를 갈고 있었고, 어떻게든 건수를 만들어서 일본인들을 조지는 게 애국이고 남자다운 일이라고 영웅담처럼 떠들어대던 시절이었기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속 시원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한민국은 오늘날 북한 마냥 이렇게 납포한 선박들은 돌려주기는커녕 적성국 재산이라면서 국고로 몰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요긴하게 써먹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수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에 불화하곤 하였는데 그 수가 400척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붙잡은 일본 어민들은 일본 정부가 제발 풀어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하염없이 수용소에 쳐넣었는데, 당시 대한민국은 인권의식이 그다지 충실한 편도 아니었고 전쟁으로 인해 자국민도 제대로 간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적성국의 국민이었던 일본 어민들에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대우했었고, 이러한 수용소 생활에서 죽어간 일본 어민들이 꽤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평화선 때문에 피해가 컸던 대마도에서는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이승만이나 한국 정부에 대해 악마 같은 놈들이라고 치를 떤다고 한다. 물론 일본이 주권이 회복되고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생기면서 더 이상 동해는 대한민국 해군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긴 했지만, 당시 반일 감정이 넘쳐흐르던 상황이라 대한민국 해군과 해상자위대 해상보안청 선박이 대치하게 되면 대한민국 해군이 다짜고짜 한 포부터 쏘려고 해서 관기의 오금이 저린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은 평화선 안쪽으로 진입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짜고짜 공격부터 하려고 들었기에 실제로 위 사진처럼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 선박이 공격당한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대한민국 해군과 대치할 엄두를 내지 못한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은 그저 일본 어선들이 평화선을 넘지 않도록 평화선 밖에서 궤도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했고, 비록 당시 국제법적으로 영해로 인정받는 범위가 3해리 정도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영해로 60해리를 그어버린 평화선 자체는 영해로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평화선으로 선포한 영역이 거의 그대로 클라크 라인이나 전후 미국이 설정해 준 한국 방공식별 구역으로 편입된 것을 보면 당시 한국 정부의 평화선 선포가 국익 수호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대마도의 일부 노인들이 반항 감정을 가지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역사적 사건들이 얽혀 있으며, 특히 이승만 정부 시절의 평화선 선언 이후로 대마도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며 반항 감정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대마도는 한국 관광객들로 인해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지만 노년층 일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역사를 배우는 것도 양국 간의 더 나은 관계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상 나란말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채널을 위해 나란말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